여보, 제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아니,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어디야?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는 탕탕하는 총소리와 동시에 비명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욕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사내들이 서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남긴 정보는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좌표를 보는 순간 이미 지워진 작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38특임대대의 기록은 비어 있었고 해당 시간대의 명령 로그는 통째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식 명령이 아닌 비공식 출동, 기록에 남지 않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구조가 아니라 더 큰 봉쇄와 은폐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행운이 깃들며 기쁨과 희망이 시작되는 버튼입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전원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최도연이 출동한 지 사흘째, 연락이 끊긴 지 이틀째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자동 백업 기록 폴더를 열자 낯선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 시각은 어제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파일을 열자 숫자와 기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좌표로 보이는 숫자 배열, 그 아래 짧은 영문과 숫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군 유가족 교육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비상 상황 시 확인해야 할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교육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코드 분류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던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군단장 전용 비상식별 코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료 맨 뒷장에는 비상 연락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코드 확인 시 단일 번호로 즉시 연락할 것.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15군단 상황실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간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8특임대대 최도연 하사의 아내 서윤입니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군단장 전용 비상식별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교육 절차에 따라 연락드립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코드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G-C-C-1-5-3-7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상황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다시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38특임대대 최도연 하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출동 후 이틀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자동 백업에서 비상식별 코드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좌표를 불러주십시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태준은 메모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신 시각은요? 어제 새벽 2시 15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강태준이 서윤의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당직 참모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8특임대대 현재 작전 목록 전부 띄워 강태준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참모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작전 목록이 떴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받은 좌표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없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예. 참모가 되물었습니다. 이 좌표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이나 작전 목록 어디에도 없어. 강태준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8특임대대 작전 일지, 최근 일주일치 출력해. 예. 참모가 프린터로 향했습니다. 출력된 문서를 강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틀 전 오후 3시 이후 기록이 공백이야. 강태준이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작전 일지가 중단됐다는 겁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기록이 없어.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항공 정찰 자산 즉시 가동 준비. 통신 중계 차량 2대 대기 상태 전환. 상황실 인력 비상 소집. 강태준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단장님, 전시 발령 없이 자산 가동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난조난 대응 코드로 적용해. 전시가 아니라 구조작전으로 분류한다. 강태준이 참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모가 자리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 한 대가 불을 켜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38특임대대 당직 지휘관 연결해.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38특임대대 김소령입니다. 15군단장이다. 현재 귀부대 최도연 하사 소속 작전팀 위치 파악 가능한가? 죄송합니다. 현재 해당 팀은 외부 훈련 중으로 보고받았으나 정확한 위치는. 김소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외부 훈련 승인 문서 즉시 팩스로 송부. 훈련 계획서, 참가 인원 명단, 통신 계획 전부. 예, 즉시 보내겠습니다. 강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항공 자산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좌표 입력하고 출발 대기. 내가 직접 탑승한다. 강태준이 책상 위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가십니까? 비상식별 코드가 발신됐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강태준이 참모를 봤습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서류상 훈련이 아니라 실제 조난이야. 움직인다. 강태준이 상황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참모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헬기가 좌표 지점 상공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강태준은 헤드셋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지상을 훑고 있었습니다. 생체 반응 없습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착륙 가능 지점 확보. 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공터에 내려앉았습니다. 선발 수색팀 5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강태준도 헬기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흔적 발견했습니다. 수색팀원 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땅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최소 6명 이상입니다. 군화 자국입니다. 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방향은 북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흔적이 너무 깨끗합니다. 다른 팀원이 낙엽을 헤치며 말했습니다. 탄피 하나 없어요.
장비 파편도 없고요. 강태준이 무릎을 굽혀 땅을 만졌습니다. 흙이 최근에 뒤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수거 작업이 있었어. 강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교전 흔적도 있습니다. 팀원 하나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나무 껍질에 총탄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피는 하나도 없다? 강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야. 강태준이 헤드셋을 눌렀습니다. 상황실 현장 상황 기록 시작. 사진 촬영 진행하고 흔적 전부 체증해. 예, 알겠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수색팀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강태준은 헬기로 돌아왔습니다. 군단 상황실로 복귀한 강태준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현장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전 흔적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탄피, 장비 파편, 통신 흔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참모가 발표했습니다. 정리 작업에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사고 후 조치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야. 강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단 작전처장 박준혁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상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38특임대대 사안을 훈련사고로 분류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훈련사고? 예.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라고 합니다.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현장에는 교전 흔적이 있어. 그걸 훈련사고라고 보고하라고? 강태준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부 판단입니다. 박준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형식적으로는 따르지. 강태준이 참모들을 봤습니다. 현장 기록은 전부 보존. 사진, 체증 자료, 이동 경로 전부 군단 직속 서버에 백업. 예. 참모들이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색 자산 일부를 재배치한다. 이소대는 군단 직속 통제로 전환. 강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작전 지휘 체계상.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재난 대응 코드로 발동했어. 내 권한 아니야. 강태준이 박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소대는 여기로 이동. 추가 수색 진행. 강태준이 지도 위 지점을 짚었습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강태준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소대 이동 완료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통신 상태는 양호합니다. 실시간 보고 가능합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자산 이동 기록 접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서버 접속 권한이 일시 제한됐다고 합니다. 참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제안했어? 작전처에서 권한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대령 불러. 예. 잠시 후 박준혁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산 이동 기록 접근을 왜 막았나?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보안 절차 때문입니다. 상부 지침에 따라 접근 권한을 재설정 중입니다. 박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군단장이야. 내 권한도 막는 거야? 일시적인 겁니다. 곧 복구됩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박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구 시간 정확히 언제지?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기다리지.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이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태준이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소대 통신 기록 전부 별도 저장. 작전처 서버 거치지 말고 직접 내 단말로 전송. 예, 알겠습니다. 참모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부에 누가 있어? 강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다음날 아침 일찍 군단 정보처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그는 작은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정아린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정아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군단장님, 앉아. 급한 일이야. 강태준이 손짓했습니다. 정아린이 다시 앉았습니다. 38특임대대 작전 기록 열람 가능해? 어느 기간 것입니까? 정아린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확인하겠습니다. 정아린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강태준이 책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38특임대대 작전이 사흘 전에 등급이 재분류됐습니다. 정아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재분류했어? 상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군단 단위 접근 권한이 전부 차단됐습니다. 정아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내 권한으로도 못 봐? 예. 군단장님 권한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정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경로는 없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회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아린이 새 창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정아린이 말했습니다. 뭘? 외부 민간 용역 계약 문서입니다. 38특임대대 작전이 민간 용역으로 위장 처리됐습니다. 정아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간 용역? 강태준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장비 시험 평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아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회수 대상? 강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예. 작전 자체가 삭제 예정 항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아린이 화면 속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준은 문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강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의도된 차단 작전입니다. 정아린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이 문서 출력 가능해? 예. 하지만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상관없어. 출력해. 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문서를 뱉어냈습니다. 강태준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소령, 지금부터 나한테만 보고해.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정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상황실에서 이소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 북쪽 3km 지점입니다.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주변 상황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조용합니다. 특이사항 없고. 무전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강태준이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소대, 응답해. 이소대. 잡음만 들렸습니다. 통신 두절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재연결 시도해. 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참모가 여러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상황실 이소대입니다. 공격받았습니다. 무전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상자는? 강태준이 급히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았습니다.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공격 주체 확인했나? 아닙니다. 총격은 정확했지만 명중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 사격에 가깝습니다. 이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위치 유지, 추가 지시 대기. 강태준이 무전을 끊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봤습니다. 구조가 목적이 아니야. 시간을 벌려는 거야. 강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군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후퇴는 안 해. 대신 경로를 바꾼다. 강태준이 지도 위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쪽으로 우회해서 진입한다. 3소대 추가 투입 준비. 예. 참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회수 대상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왜 막는 거야?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태준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아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뭔가 찾았나? 강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추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정아린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38특임대대 작전과 연결된 내부 통신 기록입니다. 삭제됐지만 복구했습니다. 정아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작전 개시 전날 특정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대상 확인, 일정 조정, 회수 준비. 이 사람들 신원 파악했어?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군단 내부 인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아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준혁? 예. 작전처장 박준혁 대령입니다. 정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부에 있는 게 확실해졌군.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아린이 물었습니다. 일단 박 대령은 건드리지 마. 움직이면 다른 놈들도 숨는다.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소대 경로 변경 정보도 새지 않게 조심해. 알겠습니다. 정아린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소령? 강태준이 정아린을 불렀습니다. 예. 고생이 많아. 제 임무입니다. 정아린이 격려하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개인 물품 보관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단에서 연락이 끊긴 지 나흘째 그녀는 집안을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자 군복과 장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군화 사이에서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손톱만 한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저장 장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동 경로와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공식 작전 일지에는 없던 경로였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통신 로그도 있었습니다. 발신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냈지? 서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같은 좌표로 반복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송은 나흘 전 새벽 2시였습니다. 서윤은 좌표를 메모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군단에 전화했습니다. 15군단 상황실입니다. 저는 최도연 하사 아내 서윤입니다. 군단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군단장님, 남편의 보조 저장 장치를 찾았습니다. 암호화된 이동 기록과 통신 로그가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입니다. 주소 알려주십시오. 사람 보내겠습니다. 강태준이 메모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서윤은 군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최도연 하사 가족이시군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경비병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윤은 상황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예. 군단장님. 서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태준이 앞서 걸었습니다. 둘은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아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정아린 소령입니다. 군사정보 분석관입니다. 정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입니다.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저장장치 가져오셨습니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USB에 복사해 왔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아린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동 경로가 공식 기록과 다릅니다. 정아린이 2개의 화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얼마나 차이나?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약 5km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정아린이 지도 위에 2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통신 로그는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전송했습니다. 정아린이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강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좌표와 상황 보고입니다. 하지만 수신 확인이 없습니다. 전송만 하고 답은 안 왔다는 거야? 예. 일방적으로 보낸 겁니다. 정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위험을 느꼈다는 뜻 아닙니까? 강태준과 정아린이 서윤을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경로로 수색팀을 보낸 적 있나? 강태준이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 없는 경로라 배제됐습니다. 지금 당장 투입해.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군단장님, 공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아린이 말했습니다. 공식 수색과 별도로 진행한다. 소규모로 은밀하게. 강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정소령, 명단 작성해. 예. 정아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있습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5명으로 구성된 투입팀이 출발했습니다. 강태준은 상황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km 남았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주변 경계 철저히 해. 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예. 투입팀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이동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시간 후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은폐된 시설 흔적 발견했습니다. 위장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투입팀장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내부 확인 가능한가? 지금 접근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내부에 사람 있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생존자인가? 강태준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해. 신원 확인 후 보고. 예. 10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상황실 투입팀입니다. 말해. 강태준이 재촉했습니다. 생존자 확인했습니다. 최도연 하사 포함 4명입니다. 투입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상태는? 의식은 있으나 쇠약합니다. 즉시 후송 필요합니다. 헬기 출동시켜. 의료진 대기. 강태준이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예. 참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 한 대가 불을 켜고 이륙했습니다. 찾았다. 강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헬기가 군단 의무대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최도연을 포함한 4명의 생존자가 차례로 내려졌습니다. 강태준은 옥상 입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의식 상태 확인. 의료진 1명이 최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응 있습니다. 혈압 측정합니다. 다른 의료진이 팔에 커프를 감았습니다. 최도연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의료진이 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단장님, 환자들을 격리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의무대장이 강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외부 접촉 차단. 보안 유지. 강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예. 의무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강태준도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격리병동 앞에서 강태준은 의료진이 환자들을 옮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도연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가 연결됐습니다. 상태가 어때? 강태준이 의무대장에게 물었습니다. 탈수와 영양 부족이 심각합니다. 외상은 경미합니다. 의식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무대장이 차트를 넘겼습니다. 강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최도연을 봤습니다. 최도연의 눈이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일정 잡아. 전부. 예.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의무대장이 메모했습니다. 보고서는 나한테만 직접 전달.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병동을 나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정아린과 마주쳤습니다. 군단장님, 서윤 씨가 와 계십니다. 어디? 대기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강태준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생존 확인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입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아린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남편을 볼 수 있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이라 직접 면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왜 격리입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정아린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상부에 구조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상급 지휘관이 나타났습니다. 생존자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잘했네. 훈련 사고로 마무리하게. 스크린 속 인물이 말했습니다. 생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해. 사고로 처리하면 돼. 하지만 강 장군, 자네 임무는 끝났네. 이제 우리가 정리하지. 스크린 속 인물이 손을 저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작전 성공으로 덮으려는 겁니다. 정아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강태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오늘 오후 예정입니다. 나오는 즉시 가져와. 예. 정아린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정아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뭐가 나왔나? 강태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생체 수치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강태준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비정상입니다. 4명 전부 동일한 패턴입니다. 정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질병인가? 아닙니다. 외부 물질 투여 흔적입니다. 외부 물질? 강태준이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미상의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정아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태준은 검사 결과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의무대장 불러. 예. 잠시 후 의무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질이 뭡니까? 강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어떤 영향? 기억 혼선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의무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약물을 투여당했다는 얘긴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4명 전부? 예. 동일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의무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고서 외부 유출 금지. 복사본도 만들지 마. 예. 의무대장이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정아린을 봤습니다. 왜 약물을 투여했을까? 증언을 막으려는 겁니다. 정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뭘 봤길래? 강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군단장님, 부대 봉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참모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뭐? 상부에서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의무대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감염? 강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에도 감염 징후는 없어. 하지만 명령입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봉쇄 실시해. 하지만 내부 기록은 계속 유지. 예. 참모가 나갔습니다. 정아린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알아.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틴다. 최대한 오래.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 후 강태준은 의무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검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무대장과 독성학 전문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전문의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4명 전원에게 동일한 약물이 투여됐습니다.
성분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변형 물질입니다. 그게 뭡니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기억을 조작하거나 혼선시키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이 경우는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전문의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부작용은 단기 기억 상실, 시간 감각 왜곡, 판단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환각도 발생합니다. 회복 가능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배출됩니다. 하지만 투여 당시 기억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강태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환자들 진술은 받았나? 시도했으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같은 질문에 매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의무대장이 말했습니다.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사본 만들어 암호화해서 보관. 예. 의무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외부에서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조사단?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국방부 직속입니다. 생존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예. 대기 중입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명령입니다. 박준혁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박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층 회의실로 안내해. 내가 직접 동석하겠네. 예. 박준혁이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의무대장을 받습니다. 최도연 하사 상태 확인하고 회의실로 데려와. 링거는 연결한 채로. 예. 의무대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는 조사단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군 단장 강태준입니다. 국방부 조사관 윤성민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환자는 언제 옵니까? 곧 도착합니다.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습니다. 의무대장이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하사? 윤성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 최도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특임대대 작전 중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성민이 물었습니다. 최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작전 목적은 알고 있었습니까?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도연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팀원들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윤성민이 다른 조사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좌표는 왜 반복 전송했습니까? 전송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면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무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성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도연 하사 은폐시설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시설이요? 어떤 시설입니까? 최도연이 윤성민을 봤습니다.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발견됐을 때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최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무대장이 최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민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의무대장이 최도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언 능력이 없군요. 윤성민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약물 투여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약물?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기억 혼선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강태준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성민이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태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군단장님, 상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합니다. 윤성민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종결? 훈련 사고로 마무리하라는 지침입니다. 생존자들이 약물을 투여당했는데 훈련 사고입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윤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위에서 내립니다. 윤성민이 조사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국방부 인사처장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38특임대대 사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불필요한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무단으로 투입했고 상부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구조작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인사처장이 말했습니다.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과정이 문제입니다. 군단장 지휘권 일부를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작전 지휘는 상부 직속으로 전환됩니다. 통보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작됐군.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리는 강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연결 고리를 찾았습니다. 정아린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뭘 찾았나? 강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 씨가 제공한 통신 로그와 약물 분석 결과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정아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전 물자 횡령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38특임대대에 지급된 장비 중 일부가 민간 용역 업체로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용역 업체 이름은 태성산업입니다.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정아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표는 허수아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했더니 정아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박준혁 대령 계좌와 연결됩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가? 예. 지난 6개월간 6차례 입금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인물은 3명 더 확인했습니다. 군단 보급처 김중령, 작전처 이소령, 그리고 상부 인물 1명입니다. 정아린이 이름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준은 목록을 1명씩 확인했습니다. 상부 인물은 누군가? 국방부 조달실 과장입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은행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서버 로그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아린이 태블릿을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잘했네. 이걸로 움직인다. 강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장 연결해줘.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헌병대장 최대령입니다. 강태준이네.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게. 예. 10분 후 헌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을 동시 검거하게. 헌병대장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박준혁 대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있네. 정확히 오늘 오후 2시에 일제히 진행하게. 예.
준비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나갔습니다. 정아린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군단장님, 지휘권 제한 상태입니다. 상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네. 증거가 있으니까. 강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윤 씨한테도 연락해. 최도연 하사 상태 알려줘. 예. 정아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은 작전처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준혁 대령, 군물자 횡령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헌병이 박준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참모들이 지켜봤습니다. 보급처 김중령도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작전처 이소령은 식당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방부 조달실 과장은 서울 사무실에서 연행됐습니다. 강태준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원 검거 완료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신문 준비. 예. 조사관들 대기 중입니다. 박 대령부터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나갔습니다. 정아린이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서버 접근 권한이 복구됐습니다. 뭐가 나왔나? 은닉 서버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작전처 건물 지하입니다. 지금 당장 확보해. 예. 정아린이 달려나갔습니다. 1시간 후 정아린이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38특임대대 작전 관련 문서 전부 있습니다. 삭제된 명령서, 통신 기록, 자금 흐름까지. 정아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약물 관련 내용도 있나? 예. 투여 지시 문서가 있습니다. 목적은 증언 무력화였습니다. 정아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생존자 기억 삭제, 증언 차단, 사건 은폐. 글자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강태준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둘러. 오늘 안에 상부로 보내. 예. 정아린이 나갔습니다. 저녁 6시 박준혁 신문실에 강태준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혁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박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나? 강태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8특임대대 작전을 왜 은폐했나?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명령? 말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다 있네.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서버 자료 전부. 강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 계좌로 들어간 돈도 확인했네. 6차례, 총 3억. 그건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약물 투여도 자네가 지시했지?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나? 강태준이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 기억을 지우려 했어. 왜? 그들이 봐서는 안 될 걸 봤습니다. 박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뭘 봤는데? 횡령 현장입니다. 군물자가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 했군. 상부 명령이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상부가 누군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게. 자네만 책임지고 싶나? 조달실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만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서 작성하게. 아는 것 전부. 군단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박준혁이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 말게. 이미 시작했으니까. 강태준이 신문실을 나갔습니다. 밤 11시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정아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됐습니다. 국방부로 전송 준비. 예. 언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강태준이 서명했습니다. 정아린이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강태준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군단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 감사가 들어올 거야. 군단 전체가 조사받겠지. 군단장님도요? 당연하지. 내가 지휘관이니까. 강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감사단이 15군단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은 군단장 집무실에서 감사단장을 맞았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장 민경호 소장입니다. 15군단장 강태준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민경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38특임대대 사건 전반에 대한 지휘 책임, 자산 무단 투입, 상부 지침 불이행 등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민경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정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작전은 성공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생존자를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옳았으나 과정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호가 강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군단장 직위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예.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표를 꺼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든 자료는 외부 감사 체계로 이관해 주십시오. 은폐나 축소 없이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강태준이 사표를 건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경호가 사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민경호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강태준이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참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강태준은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걸어나갔습니다. 석 달 후 서윤은 국방부 청사 3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종자 가족 지원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박민정입니다. 앉으세요. 서윤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민정이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훈련 중 실종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부대였습니까? 서윤이 메모했습니다. 7사단입니다. 이 서류가 당시 받은 전부입니다. 박민정이 낡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 살폈습니다. 기록이 너무 간단하네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서윤이 양식을 건넸습니다. 박민정이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해보겠습니다.
서윤이 양식을 받았습니다. 박민정이 나가자 서윤은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책상 옆 선반에는 벌써 15개의 파일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층 병실 문을 열자 최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왔어? 최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재활 치료는 어땠어? 서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았어.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뭐가 생각났는데? 작전 나가기 전날 내가 해준 미역국 생각났어. 최도연이 웃었습니다. 그것만 생각나? 아직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 지나면 더 나아진대.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서윤이 최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바쁘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 일 시작했거든. 국방부에서. 무슨 일? 실종자 가족들 도와주는 일.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 많더라. 서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최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퇴원하면 같이 여행 가자. 바다 보러. 서윤이 말했습니다. 좋아. 약속?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정아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아린이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잘 지냈나? 강태준이 커피를 밀어줬습니다. 예. 새 보직 받았습니다. 감사실로 갔습니다. 잘 됐네. 거기가 맞아. 군단장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그냥 강태준이네. 그냥 편하게 불러.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정아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도 그래. 계급장 떼니까 이상하더라고. 후회하십니까? 정아린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 일은 했으니까. 강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38특임대대 사건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준혁 대령 포함 8명 구속됐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지. 자네랑 서윤 씨, 최도연 하사 모두. 강태준이 정아린을 봤습니다. 서윤 씨 요즘 잘하고 계시던데요. 실종자 가족 지원 업무 맡으셨다면서요. 들었네. 잘 될 거야. 그 사람 끈기 있으니까. 최도연 하사도 재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잘 됐으면 됐네. 강태준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정아린이 말했습니다. 뭘? 감사실에서 이런 일들 계속 찾아내고 바로잡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자네가 있으면 든든하겠네. 배운 게 있으니까요. 정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서윤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도연 퇴원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실종자 가족 지원실입니다. 저 작년에 연락드렸던 박민정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 사건 재조사 들어간다고 연락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 씨 덕분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재활병원 주차장에서 최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 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서류 정리하느라 시간 걸렸어. 다 챙겼어?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최도연이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갈까? 서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해 쪽. 약속했잖아. 바다 보러 간다고. 그래. 가자. 서윤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석양이 앞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날 찾아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서윤이 최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8특임대대 실종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강태준은 군단장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도연은 천천히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아리는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지키는 일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진실은 묻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